그동안은 사회적 안보 개념의 좀 추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사회적 안보가 어떻게 안보 정책 영역에서 적용되는지 실제 사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사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영국의 사례를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한국과 자세히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비교를 하고 영국과 한국의 사회적 안보에서의 대응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아주 맛보기로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있어서 저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영국의 국가안보 전략인데요. 국가안보 전략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보통 내부 문건으로 가지고 있거나 일종의 매뉴얼, 설명, 홍보물로 만듭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안보 정책의 기본 매뉴얼로 사용이 되고요. 실제 이 개념이 뭐냐면 국가가 안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목표와 수단을 도출하고 실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수립한 지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결국에는 최고 통치자와 그리고 최고 통치자 주변에는 안보정책 결정권자에 의해서 마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구조를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보면 국가안보 전략의 위치는 국가안보 전략이 되고 이것이 다시 국가안보 정책으로 나아가는 모양을 보여주죠. 즉 국가안보 전략은 국가 이익과 국가 전략을 반영한 결과이자 동시에 이는 외교와 군사 정책에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즉 국가안보 정책의 사회적 안보의 지향이 나타난다면 이는 국가 이익과 국가 전략에서 사회적 안보의 가치와 관념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는 뜻이 될 것이며, 그리고 이는 그 뒤에 정책으로 직관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가안보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의 국가안보 전략에서 사회적 안보의 지향이 나타난다면 이는 최소한 국가이익과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사회적 안보의 가치와 관념, 이슈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는 2008년에 나온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Kingdom, Security in an Independent World라는 이제 2008년에 나온 이제 영국의 국가안보 전략에서 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사실 주요 위협과 비안보의 동인, 그러니까 비안보의 원인에 대한 설명들이 나타나는데요. 주요 위협으로는 테러리즘, 핵무기, 초국가 조직범죄, 지구적 불안정과 실패국가, 민간의 긴급 상황, 그리고 영국에 대한 다른 국가의 주도적인 위협이 나타나고요. 비안보의 동인으로는 국제 체제에 대한 도전, 그리고 기후변화, 에너지의 자원에 대한 경쟁, 그리고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빈약한 거버넌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 트렌드로서의 이제 경제적 문제, 기술적 문제, 인과적인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사실 보면 주요 위협에서 테러리즘과 핵무기 다음에 이어지는 초국가 조직범죄, 지구적 불안정과 실패 국가의 문제, 그리고 민간의 긴급상황, 이것들은 사실 사회적 안보의 문제와 연결이 돼요. 이거는 사실 직관적으로 전통적인 국가 안보와 연결되는 주제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초국가 조직범죄가 영국 사회에 나타나는 문제들, 뭐 지구적인 이제 뭐 난민 문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민간의 긴급 상황은 재난이나 이제 사고 이런 것들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사회적 안보의 문제와 연결되는 거죠. 이미 2008년에 영국은 이것들이 언급되고 있고요. 비안보의 동인에서도 기후변화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문제는 사실 전통적인 안보의 문제라고 얘기하면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보통 어떤 매개 변인을 거쳐서 전통적인 안보 문제로 이어지는데, 사실 이 문제들은 직관적으로는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사회적 안보와 연결되는 문제들인 거죠. 2009년에는 이런 개념을 좀 더 구조화를 했습니다. 2009년 국가안보 전략은 맨 앞에서 설명한 국가안보 전략의 구조와 연계해서 고려해 본다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보면 전통적인 국가안보와는 별개로 사회적 안보의 주요 그 영역들이 강조가 돼요. 보고 있으면 이제 뭐 위협 동인도 그렇고 위협 행위자도 그렇고 위협 영역도 보면은 사실 전통적인 안보 영역도 포괄이 되어 있지만 비전통적인 안보 영역들이 많은 부분 포괄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제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지점은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환경의 문제에서는 이제 특히 또 환경 차원에서 회복 탄력성 리질런스 문제가 언급되죠. 지난번에 이제 회복 탄력성 얘기를 할 때 환경 개념에서 처음 등장했다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 환경 개념의 리질런스가 여기서 반영되었다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주요 위협과 다뤄지는 방식의 문제들을 보면 오히려 비전통적인 안보 영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처럼 이미 영국은 2009년에 사회적 안보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를 진지하게 다룰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010년에는 재밌는 게 이제 이 시기가 이제 영국이 노동당 정권에서 캐머런으로, 그러니까 보수당으로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에서도 약간 수정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국가안보 전략의 제목이 다르죠. A Strong Britain in an Age of Uncertainty라고 이제 스트롱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것만 봐도 사실은 이게 과거와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 탄력성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크게 드러나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언급을 하냐면, 우리는 이용 가능한 자원에서 안보에 대한 위험을 예측, 방지, 완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에 대해 우리가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영향을 줄일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개발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사실 뭐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회복 탄력성의 개념이 그대로 강조되고 있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위험을 어떻게 보면 아예 차단하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환경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즉, 회복 탄력성을 사실 단순히 환경 부분을 넘어서 안보 전 분야에 적용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이는 앞에서 회복 탄력성 영상에서 말한 문제가 여기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에 이미 말이죠. 그리고 주요 위협은 사실 노동당에서 보수당 정부로 회귀를 했기 때문에 약간 그 전통적인 안보 영역으로 분명히 좀 강조되는 부분들, 우선순위가 좀 바뀐 부분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고와 자연재해가 언급된다는 점에서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팬데믹 같은 문제가 여전히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사실 코로나 문제를 생각을 하면 이미 2010년대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좀 이제 되게 올 수 있는데, 그때도 사실 사스나 그 이후에 메르스 같은 문제들이 있었죠. 근데 어찌 되었든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점은 사회적 안보가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기조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2010년대에 이제 국가안보 전략엔 사실은 이런 식의 그 위험에 대한 티어를 이제 퍼스트, 세컨드, 서드로 이제 나누고 있는데, 이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미국적인 방식이에요. 미국이 이런 식으로 위험을 주요 국가 이익과 이제 국가 이익의 티어와 그 이익에 대응하는 위험의 티어를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식 설명인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전통적인 안보와 마찬가지로 사회 안보 영역 역시 우선순위 뒤에 있는 게 아니라 1, 2, 3단계 고루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영국의 국가안보 전략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전통적인 안보와 마찬가지로 같이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2015년에 이제 나타난 건데, 아까처럼 티어의 문제가 있어요. 티어의 문제가 쭉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여전히 2010년대와 같이 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갑자기 영국이 이제 2008년, 2009년, 2010년에 이제 국가안보 전략을 내고 5년을 띄어서 이제 이걸 내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것을 이제 이 정책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이 암시되는데, 왜냐면 이 이후에 국가안보 전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오히려 CBRN 어택 같은 이제 핵무기나 대량 살상 무기들은 오히려 뒤에 가 있고요. 사실 앞에서는 이제 이제 퍼블릭 헬스나 메이저 내처럴 해저드 같은 문제들이 이제 더 이제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심지어 이제 그 대량 살상 무기와 같은 티어의 이제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같은 이제 경제 위기까지도 언급을 해요. 영국이 이제 이런 식으로 사회적 안보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점점 자세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첨예해지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회복 탄력성 관점도 사실은 쭉 이제 추적을 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2008년에 회복 탄력성에 대한 강조가 처음 드러나요. 이제 주로 환경적인 분야였는데, 이런 식으로 회복 탄력성이 이제 좀 우리가 이걸 레질런스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제 나타나고, 2009년부터는 이제 안보의 달성 목표로 나타납니다. 이제 43번이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회복 탄력성은 사실은 약간 막연해요. 그리고 환경적인 분야에 좀 집중되어 있었고, 근데 2010년대는 이게 단순히 추구 목표를 넘어서 리스크의 대응으로서의 회복 탄력성이 안보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걸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무려 위기 대응으로서 회복 탄력성이 언급이 되고, 53번이나 언급된
이제 회복 탄력성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점점 중요성이 증가하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거를 그러면 한국하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한국은 이제 국가안보 전략서가 원래 없었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이제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서를 벤치마킹해서 2004년에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 평화번영과 국가안보를 이제 한국판 국가안보의 전략서의 시초로 이제 내게 돼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도 2009년에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과 전략, 성숙한 세계국가라는 걸 냈는데, 이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외교안보 설명서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안보 전략이 국가안보 정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것들이 사실 직관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둘 다. 뭐 시작이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부터 이제 희망의 시대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게 작성이 되고, 이게 약간 이제 되게 그런 식의 구조화들도 나타나고 이제 정책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났는데, 사실은 2014년에 박근혜 정부 거와 2018년에 문재인 정부 거를 비교하는 게 영국하고는 시간상으로 맞지는 않아요. 왜냐면 영국은 2008, 2009, 2010, 2015년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한 이제 5년간의 차이들이 계속 나게 되는데, 이런 5년간의 시간 차이에서도 영국에서 고려되는 내용이 한국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국 역시 사회적 안보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좀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을 거고, 만약 있다면 사회적 안보에 대한 고려를 이렇게 추격을 하면서 여전히 한국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차원으로 저는 비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목차를 보게 되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전통 안보적인 이제 분야에 집중돼 있어요. 물론 이게 남북 관계 문제가 한반도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걸 고려를 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회복 탄력성 개념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사회적 안보 개념도 사실 전무해요. 모든 그리고 안보의 문제는 국가 단위와 국가층의 안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강조를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만약 북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통일이 된다면 사회적 안보 문제가 된다고 이제 모든 안보 문제가 한반도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제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북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통일이 되면 과연 한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안보, 그러니까 컴프레시브 안보라자, 포괄적 안보, 즉 더 나가면 사회적 안보의 문제가 과연 해결되거나 혹은 그 문제의 어떤 수준 자체가 좀 더 그 개선점이 더 증진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건 좀 의문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제 영국의 것과 비교하면 박근혜 정부는 아쉽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2018년에 문재인 정부도 사실 여전히 전반적으로 남북관계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사실 좀 크게 달라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나마 마지막 챕터에서 사회적 안보에 관련한 예가 좀 생겨났는데요. 여전히 질병과 같은 문제는 좀 크게 언급되지 않고 있고요. 재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만 영국의 것과 달리 굉장히 막연하게 언급을 해요. 마지막 챕터에서. 그리고 경찰력과 소방력이 중요하다는 설명 이상으로는 또 제시되지 않아요. 이걸 이제 해석을 하자면 이것이 안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추상적이고 막연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회복 탄력성에 대한 개념이 처음으로 드러나요. 근데 여기서 재난에 대한 언급을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냐면, 지역사회와 주민이 참여하는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해 재난 피해에 대한 지역 공동체 전체 회복력을 높인다. 이 정도 설명 이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 이미 영국의 2008, 2009, 2010, 2015년하고 비교하면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초기 수준에, 영국의 초반의 수준에 이제서야 나타나고 있고, 그 비중도 사실 크지 않다라는 걸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영국과 이제 한국을 비교해 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요 위협과 위험에서 사회적 안보의 비중을 고려해 본다면 영국은 전통 안보와 비전통 안보의 비율이 거의 대등해요. 이 설명들이. 근데 한국은 전통 안보의 압도적인 비중을 가지고 있죠. 물론 이게 남북 관계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글쎄요, 영국은 사실은 전 세계 안보 문제에 어느 정도 많은 부분 개입하는 나라라는 걸 고려해 본다면 한국만큼 전통 안보 문제가 영국도 덜 중요하냐고 말하면 사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여전히 한국에서 전통 안보가 중요한 만큼 영국도 중요한데, 영국이 비전통 안보의 문제가 중요한 만큼 한국이 그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회복 탄력성에 대한 언급 역시 박근혜 정부의 것은 아예 없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재난관리에 한정되어 이제 한 번 언급되는데, 이는 영국에서의 언급의 정도와 비교하면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죠. 사회적 안보의 적용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영국과 지역적 안보, 한반도 안보 문제가 중요한 한국과 비교해 본다면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이 차이가 너무 극심하다라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제 영국하고 한국이 이제 사회적 안보에 대한 개념 인식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좀 앞으로 한국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정책적 인식이 개선이 돼야 될 거예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런 식의 인식이 개선이 된다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사고 문제나 이제 자연재해 대처 문제들에서 좀 더 나은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구독과 좋아요는 늘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